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독일 최대의 상업은행인 도이체뱅크가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은행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우리를 한번 크게 흔들더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우리를 흔들었죠. 가장 최근에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뻔하자 첫 번째로 큰 은행인 UBS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다닥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해버렸습니다. 무언가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 게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스피드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 번 겪으니 더더욱 빨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것은 마치 한국에서 국민은행이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큰 놈이 더 큰 놈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며칠 만에 했다는 게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이들이 재빠르게 대응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큰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돌고 돌아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뱅크에서 터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도이체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증했는데요. CDS 프리미엄은 일종의 보험료인데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도이체뱅크 CDS 프리미엄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엄청 높지 않습니다. 5년 CDS 프리미엄이 2%를 넘어갔죠. 그런데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 수치가 급증했다는 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이체뱅크는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8% 하락 마감했는데요. 최근 5년간 이 은행의 주가 차트를 보면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런데 며칠 전에 보여드린 크레딧 스위스처럼 폭락 중이진 않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차트를 아래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차트죠. 그리고 도이체뱅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한번 오르다가 최근에는 작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재차 반등하다가 한 방 얻어맞은 형국입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유럽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도이체뱅크가 휘청거리더니 다른 유럽의 은행들도 다 같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3월 24일 하루 동안 모조리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뱅크 모두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와 도이체뱅크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죠. 망하니 많이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주인이 계속 바뀌기도 했었고요. 참고로 도이체뱅크는 한때 중국의 하이난 항공이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회사들이 도이체뱅크를 샀다 팔았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 사이에 딱히 큰 연결고리는 없어 보이지만 모두 약한 고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인하여 금융 여건이 좋지 않자 약한 놈들이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이체뱅크 부도설에는 이러한 루머가 있었죠. 루머의 근원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직전 영상에서 상업 부동산 이야기는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가 내용과 도이체뱅크 이야기를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있는데 상업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작년 대비 빌딩 가격이 25%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가 터지고 있죠. 상업 부동산 대출의 70% 이상을 담당해온 중소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만기가 되는 시점에 상업 부동산에 대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은행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니 당장 대출을 회수하려 들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상업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부동산은 요즘 같은 고금리 기조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변동금리 상업부동산 담보증권이 1,4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자도 높은데 대출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 주요 도시의 사무실의 공실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는 코로나 이전의 사무실 공실률이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최근 2022년 4분기 때 사무실의 공실률인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공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빌딩 소유자 입장에선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도이체뱅크의 유동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중에서 7%가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미국 상업 부동산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에 해당되는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도이체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신종자본증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모두 상각 처리하면서 그 가치를 0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신종자본증권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종자본증권은 최근 영상에도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곤 하는데 이번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사람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좀처럼 사지 않습니다. 괜히 샀다가 크레딧 스위스의 사태처럼 돈을 떼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도이체뱅크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돈을 어떻게 조달할래? 신종자본증권으로도 조달하지 못할 텐데 이러한 우려가 나오면서 CDS 프리미엄이 급증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금리 인상과 상업부동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쩔 수가 없죠.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제는 굳건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연준이 계속 고금리를 가져간다는데 뇌 마음대로 하게 냅둬야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착륙이 되면서 파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때가 올 거라 봅니다. 그 다음은 7천조 원에 달하는 상업부동산의 부채 폭탄인데요.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 방에는 터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량한 건물주도 있겠죠. 우리는 이 문제를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사태가 진짜 위기로 이어진다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할 것입니다. 최근에 상업부동산 이슈가 터지면서 달러가 간만에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파산 사태가 터지면 가장 안전한 달러의 가치가 급등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것을 큰 악재로 여기지 않고 있고 그런데 간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양봉이 나왔죠. 물론 이때 유럽의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달러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